자, 기본이론 과정 2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83페이지예요. 283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억 원을 들여서 이 임대용부선을 취득을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1년 동안 임대업을 하다 보면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기대되는 수익 2억 이걸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여기 보세요. 2억 이 자체는 기대가 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상된 결과와 시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험은 무엇 때문에 쌉니까? 결국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참 미래의 불확실성 여기에서 연유된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위험의 오해라든지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들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수익이다 할 수 있겠죠. 수익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수익률이라는 것은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례를 보세요. 간단히 이 사례를 보면 기대된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뭐 다른 조건을 무시해버린다면 10억에 대해서 2억이니까 어때? 20%다. 이를 어때? 우리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먼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실현 수익률, 자 이처럼 투자에 따른 수익률에도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말 그대로 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자 이 사례를 보세요. 이 사례를 보시면 기대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그럼 자 기대되는 수익은 2억이고 수익의 비율이다. 그럼 10억에서 2억이니까 얼마입니까? 20%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걸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상되는 수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상되는 지출이 있다. 참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 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투자를 봅시다. 이 투자 보면 예상된 수입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자, 예상된 지출은 얼마입니까? 10억이다. 할 수 있겠지요. 참 예산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다는 이야기요. 몇 프로? 20%였죠? 이걸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어때?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어때?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계산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죠. 좀 예상 수익이니까 미리 구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적 수익률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계산을 통해서 구한 수익률이니까 자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이다 할 수 있겠죠. 좀 객관적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편과로 1번 한번 봐보세요. 편과로 보시면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한 수익률이다. 이처럼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된 지출 이로써 계산한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지요.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다. 객관적 수익률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랫줄 한번 봐보세요.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현재 1억 원에 취득하여 1년 후에 비용을 제하고 1억 2천만 원에 팔 수 있다면 이렇게 돼 있죠. 팔 수 있다면 이때 다른 조건을 무시한다면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됩니까? 20%가 되겠지요. 이때 20%를 우리가 뭐랍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상된 수익과 지출을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수익률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이분도 말 그대로 봅시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구되는
요구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런 뜻이죠. 요구되는 수익의 비율이다라는 약. 그럼 누가 요구합니까? 바로 투자자가 요구한다 쓰겠죠. 그럼 투자자는 어때?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 사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다. 이만큼을 어때?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요구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입니까? 최대의 수익률입니까? 바로 최소한의 수익이다. 최소한 이만큼 있어야 어때? 투자하겠다라는 거면서 요구 수익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지난 시험 최대한 수익률이다. 이런 표현 잘못된 거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럼 자, 우리 이런 사례를 들어봅시다. 자, 이 같은 A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최소한 얼마를 요구합니까? 15%를 요구한다라는 얘기죠. 15%도 주지 않는다면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참 위험을 고려해서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이만큼을 요구한다. 이 사람 보면 최소한 얼마를 요구합니까? 15%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만큼은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다른 말로 우리가 필수적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하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살펴드리는데 자, 이 요구 수익률은 여기 보세요. 자, 이 요구 수익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위험률. 자,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험 할증률. 자, 이를 어때? 더해 준다는 겁니다. 더해주고 여기에 이 예상되는 인플레에 대한 보상률. 자, 여기까지 반영을 해서 요구수익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요구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지요. 그리고 예상되는 인플레는 보상률 여기까지 어때? 더해서 결정이 된다는데 이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용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먼저 이 10억을 1년 동안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그럼 정기예금 가입할 당시에 만기가 되면 자 1년 이처럼 만기가 되면 몇 프로 이자 주겠다 서로 약속하겠죠. 예를 들어서 2%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주겠다 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면 자 이제 1년 만기가 됐어요. 만기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수입이 많든 적든 나라의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2% 이자는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냐. 물론 은행이 어때? 파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자,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2% 이자는 반드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2%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확실한 이야기는 위험이 어때?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위험이 없다. 이처럼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이자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래 기대되는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무위험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전혀 없다 해서 이를 가려서 무위험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줄여서 무위험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은행은 무엇 때문에 2% 이자율에서 이자를 줄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정기예금에 10억을 1년 동안 가입했어요. 그럼 나는 1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야. 은행은 1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쓰겠지요. 결국 1년이란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또는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무위험률은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무위험률이다. 이건 무위험 이자율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이자율이다. 결국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 어때? 무위험률이란다. 무위험률의 가장 대표례가 바로 뭡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 무위험률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여기 보세요. 내가 이 1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용하는데 이제 이 임대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10억 가지고 1년 동안 임대업을 하겠다. 그럼 임대업을 하는데 만약에 정기금 금리인 2%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업 하겠어 안 했어요? 안 하겠죠? 전부 다 정기금 가입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임대업인데 2%가 기대한다는 이야기. 그럼 잘 보세요. 자, 임대업을 하는데 2%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2%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된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확실하다라면 결국은 어때?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정기금 가입했을 때 2% 이자에서 이자 받는다. 임대했을 때 2%가 기대가 된다. 이때 똑같은 2%지만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정기금 가입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2%라도 정기금 금리 2%는 위험이 없는 2%가 되겠죠. 반면 임대를 했을 때 2%가 기대가 된다는 건 위험이 있는 2%라는 이야기.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해요? 위험이 없는 2%를 선택하겠죠. 그럼 이때도 임대업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임대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 부동산에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위험에 대한 대가가 추가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 여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주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 할증률은 결국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2%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위험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보면 2%가 결국 뭐였습니까? 무위험율이었죠. 정기금리니까 무위험율이다. 여기에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투자자들은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도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에 대한 보상도 요구한다. 그래서 인플레 보상률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을 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인플레 이 부분도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플레 이 부분을 요구수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제 이걸 발견학자를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셔 효과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발견에 따라서 이 인플레 이 부분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피셔 효과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빼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에 결국은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여기에 예상된 인플레 보상까지 반영해서 요구 수익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요구 수익률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즉 시간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보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이 증가한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바라겠죠. 따라서 위험의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게 된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더해준 값이니까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연결 보니까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위험과 요구 수익률 사이에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바로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위험과 요구 수익률 사이에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자, 반비례가 아니라 그랬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은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조건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여기는 위험이 커지면 클수록 결국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어때? 요구 수익도 상승한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지요. 또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자인데 무위험률이 상승한다는 이야기. 지금 무위험률이 상승한다면 자, 정기금 금리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어때?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상승한다. 다음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당연히 다른 조건 일자 가정하에서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수는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수를 살펴드리는데 여튼 이 요구수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인플레 보상률 합으로 구성이 된다 생각하시고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요구수율도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위험률은 뭐 대표로 정갱금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A라는 투자 안에서 위험을 얼마나 느낀다, 얼마나 보상받고자 한다 정도 알 수 있겠죠. 인플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요구수율도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구수율도 사전적 수익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그럼 동일한 A의 투자 아니랄지라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똑같은 투자 아니랄지라도 또 김 씨는 15%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씨는 어떻습니까? 20%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위험에 대한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요구 수익은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대 수익률은 계산을 통해서 구해진 수익률이었죠. 그래서 객관적인 수익률에 비해서 이 요구 수익은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비교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요구 수익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과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로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요구 수익은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해서 위험 조정률이다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제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정한다면 인플레이션 보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때 요구 수익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위험 조정률이다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여러분들은 앞으로 위험 조정률이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뭐냐? 위험으로 조정한 수익률이다 생각하시고 위험으로 조정했으니까 위험이 고려되어 있죠. 이건 그런 겁니까? 요구 수익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험 조정률 이건 나오면 반드시 뭘 떠올리면 됩니까? 요구 수익을 떠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요구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주고 인플레 보상률 더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정해 본다면 인플레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때는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서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요구 수익을 다른 말로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위험 조정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3페이지에 편괄호 2번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자, 투자에는 위험이 있다는 말이죠. 좀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대상선의 자금을 투자하기에 충족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다. 결국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다. 자,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이라고 그랬죠. 참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 뭐랍니까? 요구 수익률이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줄을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은 필수 수익률로서 우리가 필수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겠죠. 다음 사전적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를 보세요.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바로 자, 우리 여기서 했죠.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더해주고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더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무위험률은 자, 시간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되겠죠. 다음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보상이 된다. 그리고 이처럼 인플레 이분을 요구 수익률에 반영하는 걸 우리가 발견 학자 이름 따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셔 효과다 표현했죠. 이게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이 요구 수익률 이 안에는 어때? 시간에 대한 비용 그리고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무위험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무위험률은 무위험 이자율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을 말한다. 장래 기대된 수익률이 확실하다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위험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본 보세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지 않는 화폐의 순수한 시간 가치 대가를 말한다. 자 보세요. 참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전혀 관련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바로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위험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건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무위험률은 위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로지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대표내가 정기예금 금리다 할 수 있겠죠. 뒤번 투자 위험을 전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했어요. 그럼 위험을 전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얻을 수는 바로 뭡니까? 시간 대가는 무위험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고 1번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어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자, 위험 할증률입니다. 위험 할증률 여기 있죠. 위험 할증률은 뭐 위험 보상률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된 수익률을 말한다.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다라는 겁니다. 기억번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소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 더한다. 참 위험 할증률 어때? 더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 2번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어때? 상승하죠. 참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과 요구 수익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를 어떤 우리가 위험 수익의 상수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위험 수익의 상수의 관계란 위험과 수익은 항상 어떻다? 비례한다. 반비례가 아니라 그랬죠? 비례한다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2번 요구 수익률에 예상된 인플레 보상률 반영을 이처럼 예상되는 인플레 보상률 이걸 반영을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피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뒷번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약에는 장래 인플레이션 위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져간다냐.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져간다면 인플레 보상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때 요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다 할 수 있겠지요. 합이다. 이때 요구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수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실현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실현 수익은 말 그대로 실현된 수익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현이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실제로 달성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실현 수익률은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이미 달성이 됐으니까 어때? 역사적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 같은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겠지요. 왜? 실제로 달성이 된 수익률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어때? 사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285페이지 상단에 편고로 3번 한번 봅시다. 편고로 3번 시험. 자,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참,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뭐라 합니까? 실현 수익률이라 한다.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로서 사후적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1년 전에 1억 원에 취득하여 비용을 제하고 1억 2천만 원에 처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20%죠. 자, 이미 처분했죠. 투자가 이루어진 후란 이야기. 이때 20%는 실제로 달성되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실현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투자 수익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잘 보세요. 이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르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적 수익률입니다. 반면 실현 수익률은 어때?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알 수 있는 사후적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즘 내가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 이 시점에서 자, 이게 시간 흐름이에요. 시간 흐름인데 투자를 할지 말지 이 시점에서 의사 결정을 한번 내려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의사 결정을 내릴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수익률은 이 세 축에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투자가 이전에 알 수 있는 사전적 수익률 2가지가 되겠죠. 뭡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실현 수익률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아직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 이참 의사결정을 내릴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자, 실현 수익률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실현 수익률은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알 수가 있다. 그럼 참 사전적 수익률인 미리 알 수 있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어때? 비교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처럼 이제 A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A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걸 비교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쉽게 이래서 합시다. 자, A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5%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15%는 있어야 투자하겠다. 이때 15%가 뭐가 됩니까? 요구 수익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요구 수익률은 15%예요. 15%인데 계산해 보니까 20%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투자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왜? 나는 최소한 15%만 있으면 투자하겠다. 이만큼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20%가 기대되니까 어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투자는 투자안으로서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참 투자안으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당의 부동산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수요가 어때?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초과 수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즉 시장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 이때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가격, 즉 시장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로 인해서 이제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걸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가격이 즉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 내가 어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겠지요. 그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자, 이래서 10억 주고 살 걸 어떻습니까? 20억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야 된다. 그렇다고 수익이 더 많이 발생? 아니죠. 똑같은 수익은 어때? 2억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 보니까 10억에 대해서 2억이면 어때? 20%죠. 20억에 대해서 2억이면 어떻습니까? 10%가 돼버리겠네요. 그죠? 10%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니까 20%에서 10%로 처음 어때?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수록
나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기대되는 수익률은 어때? 하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락한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어때? 10% 이렇게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이때는 어때? 이제 자,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요것을 더 작은 경우가 돼. 나는 최소한 15%가 있어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하지만 기대 수익률 어때? 이제 10%가 돼버렸네요. 그럼 이때는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왜? 나는 최소한 15% 투자했는데 기대되는 건 10%밖에 안 된다냐. 그럼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 안으로서 기각이 된다. 기각이 되면 당연히 당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때? 감소하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수요만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죠. 초과 공급이니까 당연히 가격, 즉 시장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락된다. 그럼 가격, 즉 시장 가치가 하락하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기대 수익률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상승하게. 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기대된 수익률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겠죠. 반복해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이 선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처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변하는 건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 겁니다. 결국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어때?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기대 수익률은 20%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15%라는 이야기예요. 15%. 그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죠. 이때는 어때? 투자로 채택이 돼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은 어때?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진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결국 요구 수익률과 같아진다. 기대 수익률이 얼마 됩니까? 15%가 되어서 요구 수익률 15% 어때?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률 더 낮았어요. 그래서 10%입니다. 이때 요구수익률 15%였어요. 더 낮았어요. 이때는 기각이 되겠죠. 기각이 돼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 시장 가치는 하락한다. 이래서 기대 수익률이 어때?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에서 더 높아진다. 15% 높아져서 결국 요구수익률이 어때?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이해하고 지문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높다라면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진데 뭐가 변해서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20%였을 때 15% 변해서 어때? 같아지게 된다. 그럼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어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겠지요. 자, 다음은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더 낮다면 이때는 어때?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결국은 요구 수익률과 같아진다. 그래서 10%에서 15% 이렇게 변해서 요구 수익률과 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때? 기대 수익률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과정도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할 것이다. OX. X 잘못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자,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면 결국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요구 수익률과 같아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어때?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요. 다음,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면 결국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요구 수익률과 같아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결국 변하는 건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구 수익률과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면 재택이지요. 재택. 이때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은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겠고, 기대 수익률이 더 낮다면 이때는 어때? 기각이지요.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변하죠. 더 높아져서 결국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의사결정 기준이다. 그럼 우리는 뭘 비교했습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것을 비교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것을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때는 어때?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대 수익률이 요것을보다 크다라면 이때는 어때? 초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과 요것이 같다라면 이때는 오로지 정상이면 존재한다. 그럼 정상이면 어느 날짜 얼마든지 투자할 용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것을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때는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지 투자에는 어때? 타당성이 있다. 이때 이 같은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 못한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의사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통해서 내려볼 수가 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면 결국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킨다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를 보세요. 양괄호 2번.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처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투자 결정하기 위해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때? 충족이 돼야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된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투자를 어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괄호 1번 보세요. 편괄호 1번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다라는 겁니다. 박스를 보세요. 이때는 어때? 투자로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면서 가격 즉 시장 가치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어때?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서 결국은 어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은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괄호 2번 봅시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작은 경우에요. 작은 경우 이때는 박스 보세요. 투자로 기각이 되겠죠. 따라서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되고 다음 가격 시장 가치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대 수익률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기대 수익률이 결국은 상승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은 선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투자 수익 종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이야기 드렸고 다음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86페이지 상단 보시면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어요.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투자자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먼저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흔히 우리가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있고 다음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다. 이처럼 투자자 유형에도 위험 회피형 즉 위험 혐오형이다. 다음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습니다. A 투자안, B 투자안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A와 B 두 개의 투자안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저희들이 조금 전에는 어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봤죠. 이건 어때? 하나의 투자안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본 것이고 이제는 A,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위험은 주로 표준편차를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 됐죠. 자,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분산은 기호로 시그마의 제곱, 표준편차는 시그마에 표현했죠. 시험 분산이나 표준편차 때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는 뭘 측정하는 거예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죠. 주로 표준편차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A 투자의 기대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10%네요.
자, 위험 계산해보니까 2%입니다. 비투자의 기대수익률 계산해보니까 10%, 위험 계산해보니까 3%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라면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자,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대수익률, 또 하나는 위험이다. 참 기대수익률,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하는 겁니다. 이 둘만 고려해서 그래서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어때? A를 선택한다 할 수 있겠죠. 뭡니까? 바로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A가 어때? B보다 위험이 어때? 더 적다란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이 위험을 측정하는 값은 분산의 표현인데 이 분산 표현자 값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기대수익은 같은데 자, 위험이 적은 투자는 있고 큰 투자는 있다. 그럼 뭘 선호합니까? 당연히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자,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자의 유형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이 모두가 어때? A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 모두는 뭡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럼 자, 이 부분은 아참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말 보세요.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혐오형이다. 자, 일통에서 어때? 위험 있는 투자는 회피 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투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위험이 있죠. 그래도 또 A를 선택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위험 회피형 투자라는 것은 위험이 있는 투자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험이 적은 투자 안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 같은 유형을 어때?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위험 회피형 투자는 것은 어때?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수익이 동일한 경우 위험이 어때? 적은 투자 안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면 위험을 감수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이 위험 회피형은 그것도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 회피형 투자 나오면 바로 우리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투자론에서는 이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투자론에서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우리 모두가 위험 회피형이잖아요. 위험해서 위험 선호형이나 위험 중립형 중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쯤 봅시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얻고자 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동일 1번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덜 위험한 투자자를 선택한 투자를 말한다. 기대수익이 동일하면 덜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한 투자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동일 2번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지요. 위험을 감수하면 보상이 있는 경우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투자자는 이성적 합리적인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 우리 교재 2절 투자의 위험과 속에서는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일부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 290페이지는 3절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학습에 앞서서 먼저 자, 살펴봐야 될 게 바로 평균무산 결정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무산 결정법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도 의사결정 내리는 하나의 기법이 된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A라는 하나의 투자안에 대해서는 어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제는 A라는 하나의 투자 아니라 A, B,
C 이처럼 여러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 투자안 있을 때 이 중에 어때? 하나를 선택해 보자는 겁니다. 이때 활용되는 의사결정 기법이 바로 평균선 결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평균선 결정법에서는 먼저 수익률의 확률을 볼 어때? 정규 분포한다 가정합니다. 정규마다 참고만 하세요. 정규마다 가정하고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기대 수익률 구해내는 겁니다.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해내고 다음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주로 위험은 표준 편차를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 구하고 다음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고자 한다. 이것은 통계적 기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때 평균선 결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 설명드리면서 A 투자한, B 투자는 있었습니다. 그럼 A 투자한, B 투자에서 하나를 선택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뭘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를 선택해보자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 결국 뭡니까? 평균선 결정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평균선 결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평균선 결정법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려서 고려한 표수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기대 수익률 또는 뭡니까? 위험이다. 결국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살펴봅시다. 자, 290페이지입니다. 1번 챕터 평균선 결정법이다. 양호로 1번 보세요. 의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자, 이처럼 A, B, C, 복수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수익률의 확률을 보는 정규 판단 가정하에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 다음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추정한다. 자, 분산 표준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구하고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통계적 기법을 평균선 결정법이란다는 겁니다. 즉 수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제 A, B, C 여러 투자안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A 투자안도 기대 수익률 위험을 구하고 B 투자안도 기대 수익률 위험을 구하고 C 투자안도 기대 수익률 위험을 구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A 이거 하나만 살펴봅시다. A라는 하나의 투자안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흔히 기대 수익률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E의 R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expected return이다.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E의 R 이렇게 표현인데, 사실 우리 앞서도 기대 수익률 이야기했죠. 기대 수익률은 어떤지 이 기대되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 를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수익률이다. 이야기드렸죠. 이 논리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미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는 알 수다. 불확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생할 상황들의 확률이 있다는 확률.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첫 글자 영어 따서 P 이렇게 표현합니다. P.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서 I란 첨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호황일 확률이 있고 불황일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호황일 때 예상된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 예상된 수익과 지출 일통해서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 구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예상 수익률이 있더라. 다음 불황일 때도 예상된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가중평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황일 때 확률에다가 이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을 곱해 줍니다. 곱해 주고 다음 불황일 때 확률에다가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곱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더한 값이 결국 개별 투자안의 하나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호부터 한번 잡읍시다. 자, 2의 R이다. 이건 뭐라 합니까?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때 자, 이 기호가 있어요. 자, 이게 이 기호가 있죠? 네, 이 기호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시그마.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산 표준 편차는 말씀드려도 분산은 뭡니까? 네, 시그마의 제곱이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이겠죠? 근데 이 기호도 뭡니까? 시그마의 시그마. 시그마.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대문자고 소문자예요. 그래서 의미 차이는 엄연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시그마 소문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표준 편차 위험을 측정한 값이 되어 있고 시그마 대문자는 뭡니까? 모두 다 더한다. 그게 모두 한다. 그래서 어때? 모두 다 더한다. 썸. 이 개념이죠. 썸 탄다. 이게 아니라 썸. 모두가 더한다.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대문자 어때? 모두 더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더한다. 이때 PI는 이제 I라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다. 다음 RI는 I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 예상 수익률이다라는 거면서 호황이란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이때 예상 수익률 곱해주고 자 불황이란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예상 수익률 곱해서 어때? 썸 모두 다 더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투자에 하나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되고 연습이 많이 되셔야 될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이와 같은 기대 수익률 한번 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 여러분 교재에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290페이지 편괄호 1번을 보세요. 자, 편괄호 1번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다. 소개됐죠?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경지상별 확률의 자, 이처럼 PI다. 경상별 확률이라는 이야기예요. 해당 상품의 경상별 추정 수익률, 즉 예상 수익률이 되겠지요. 이걸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 가중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공식 잘 보세요. 자,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 자, 하나의 투자는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합니까? 2의 R은 자, PI 곱하기 RI다. 1 어때?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령만 잘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 여기다가 예상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아래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자, 아파트는 하나의 투자 사업이 되겠지요.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가 할 때 기대 수익률은 결국 하나의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이때 여기 보세요. 경제 환경 변수다. 그래서 앞으로 비관적일 수도 있고 다음 이제 정상적일 수도 있고 자, 낙관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더욱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발생 확률은 어떤지 20%, 60%, 20%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이때 예상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상 수익률 주어져 있죠. 4%, 8%, 13% 이렇게 주어져 있다. 4%, 8%, 13%. 사실은 우리가 처음 발생할 확률이란지 예상 수익률 이것도 직접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전문가 과정이고 우리는 이제 주어진 값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만 구해오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자, 먼저 비관적입니다. 그럼 비관적인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 수익률 어때? 곱해 준다 했습니다. 곱해 준다. 곱해서 나온 값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일단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0%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자, 계산하시면 점이 곱하기 0.04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0.8%가 나오죠. 자, 0.8%가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정상적 경우입니다. 정상적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60%다. 이때 예상 수익 몇 프로입니까? 8%. 그럼 이걸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곱해주면 자, 계산해 봅시다. 0.6 곱하기 0.08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이제 4.8%가 나온다는 겁니다. 4.8%. 다음은 낙관적 경우입니다. 이때 확률은 20%죠. 예상 수익은 13%였다. 그럼 확률의 예상 수익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자, 곱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0.2 곱하기 0.13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6%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때 자, 발생할 확률에다가 예상 수익을 곱한 값이 있다는 이야기. 곱한 값 바로 이 값들이 되겠죠. 이 값들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게 기대수율이 된다. 그리고 이걸 모두 더해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0.8 더하기 4.8 더하기 2.6이 되겠네요. 몇 프로 합니까? 8.2%가 나온다. 이래서 우리가 개별튼의 기대수율 구할 수 있다. 그래서 8.2%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8.2%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요령만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튼의 기대수율은 어떻게 한다? 자, 하나의 투자하는 기대수율은 어떻게 합니까?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수율 곱해주고 나온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참 곱하고 더한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한 기대수익을 구해봤습니다. 기대수익 구하고 다음은 이제 위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위험을 구할 수 있는데 먼저 교재 지문 봅시다. 자, 평가를 2번. 자, 수익률의 확률표가 정규한다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매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 또는 표준매차는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주로 표준편차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따라 적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산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제 예상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 RI. 여기서 기대 수익률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RI다. 이제 개별tun의 기대 수익률이다 빼줍니다.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을 취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발생할 확률 PI를 곱해준다. 그래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개별tun의 분산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편차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분산의 제곱을 취해주면 표준편차가 되겠죠. 이게 없어지니까. 그럼 여기에 제곱을 취해준 값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tun의 표준편차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셨죠? 이분은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 만족하기로 합시다. 어차피 계산 문제 풀지 못합니다. 공식도 외우지 않고 제한 시간에 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포기하고 이 부분 포기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박스에 이 공식 들었죠? 전혀 신경 말고 하여튼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개별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생할 확률의 예상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참 개별투자의 기대수익률 구하는 건 반드시 연습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위험은 표준편차를 활용하는데 이 같은 방법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계산 문제는 깨끗이 포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별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구해서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가 내리는 통계 기법으로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별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계산 문제 풀어봤었죠? 앞으로는 계산기를 좀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기 준비하시는데 우리 학교에서 다른 계산은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입니다. 산수 때문에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하나 더 루트 여기까지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분도 루트 값이죠. 이걸 사실 이 공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했죠. 깨끗이 보기하지만 또 루트가 활용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계산기를 준비하셔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루트 여기까지 있는 계산기를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없는 건 장난감이에요. 루트 여기까지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재무용 계산기라든지 공학용 계산기 이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매 회마다 약간씩 달라지지만 하여튼 가지고 갈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건 재무용 공학용은 안 됩니다. 안 되고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 계산기 이걸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되게 한두 개쯤은 다 있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정도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어때 여기 루트 들어있죠? 루트 예 이런 정도 계산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 이와 같은 일반 계산기를 하나 꼭 좀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수업 시간에 계산기도 어때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우리가 이제 루트 포함된 일반 계산기 재무용 공학용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계산기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다음 시간부터 또 계산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